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당장 허리가 휠 정도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래도 내 손으로 굴리는 자영업이나 운송업 쪽은 꾸준히 찾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는 초기 비용이 상당하긴 해도 일단 면허만 받으면 비교적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 차 운전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 택시 업계가 딱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장사 안 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듯 택시업계도 과거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퇴를 코앞에 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해서 제2의 직업 혹은 노후 생계 수단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58세에 개인 택시를 선택한 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 후 개인 택시 예상했던 자유로운 삶? 사례 1 막상 부딪히니 손님이 없어요. 저는 58에 퇴직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줄줄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제 나이쯤 되는 직원들은 거의 다 정리 대상이 되었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했어도 막상 나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걸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 걸 고려하게 됐어요. 주변에 택시하면 그래도 하루하루 식구들 굶길 일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면허 사느라 초기 투자금 꽤 썼죠. 대출도 받았고 일단 내 택시니까 내가 오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뿌듯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차 굴려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콜 몰릴 때만 잠깐 반짝 손님이 잡히고 평소에는 그냥 빈 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엄청나요. 손님이야 꾸준히 태울 때도 있지만 그 수입이 생각보다 푼돈이라는 게 문제죠. 하루 종일 도로에 붙어 있어야 겨우 오늘 좀 벌었다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길에서 긴 시간 지내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식사도 부실하게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실 책상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내 차를 몰면 시간 조절이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깨진다고 해요. 실제로는 손님을 잡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움직여야 수입이 나아지거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는 게 일상이고 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날그날 세운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 빚더미에 허덕이는 진짜 이유. 사례 2 매달 나가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개인 택시 하면서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단순히 차량 기름값뿐 아니라 택시 업체를 통해 얻는 콜 서비스 비용,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잔고장 수리비, 자동차 보험, 개인 택시 조합비 등등. 처음에는 기름값 벌면 되겠지라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세세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라는 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퇴직금 태워서 면허 사고 그걸 갚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 이자 부담도 상당해요. 일단 일은 해야 하니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죠. 근데 쉬지 않고 굴려도 거기서 거기에요.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보니 대출 이자는 쌓이고 어느 순간 빚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투잡처럼 새벽, 심야 시간대까지 붙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제2의 삶이니 어쩌니 하면서 즐겁게 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이번 달 이자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크죠.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무 계획을 짜지 않고 달려든 제가 경솔했던 것도 맞아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에요. 흔히 택시 영업은 자동차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상보다 유지비 항목이 다양해요.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견디는 기회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이 모든 게 쌓이면 결국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사용했다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니 사실상 운전만으로 이자 생활비 기타 비용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언뜻 생각해도 꽤 무거운 부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잘 될 줄 알았는데 뒤늦은 후회. 사례 3. 지금 와서 그만두자니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어요. 퇴직하면 몸 좀 추스르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해보라거나 적성에 맞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일을 해보라고도 했죠. 근데 제가 워낙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좋다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 면허까지 사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니까 막막하네요. 지금이라도 택시를 팔까 싶어도 팔려면 또 손해가 커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제 나이쯤 되면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에도 조금씩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집안일까지 생각하면 택시를 관두는 순간 정말 아무 수입이 없게 될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지치고 나중을 위해 저축해둔 돈도 없고 사실 이러다 나이 더 들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요. 마지막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택시를 시작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관두면 어쩌나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영업 환경도 불안정하니 딱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 꽤 크죠. 4. 은퇴 후 개인 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이 글이 택시 업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은퇴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슷한 문제들 초기 자본 부담, 예상과 다른 매출, 치솟는 유지비, 늘어나는 빚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만큼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은퇴 후에도 상황을 유연하게 점검하며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기. 개인 택시 면허든 다른 사업이든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하기 전에 예상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택시 영업의 경우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 조합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부가적인 지출의 차량 관리, 사고 시 수리비 등도 고려해야 하고 운행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업계 현황 파악하기. 실제로 택시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택시 잡는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콜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정도는 얼마인지 미리 조사해 보세요. 주변 선배 기사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실제 경험담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조언과 현장 경험 활용하기. 자기 고집이 앞설 때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은퇴 후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 잠깐이라도 사전 체험이나 현장 경험을 해볼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예컨대 운전 관련 파트타임이나 대리운전 등을 잠시 해보면서 이쪽 업계가 내게 맞는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겠죠. 장기적 관점의 플랜 B 마련. 혹시라도 개인 택시 영업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지 미리 구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했으니 계속해야지라는 식으로 버티다 보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일찍 관둬야 손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와 삶의 질도 생각하기. 택시 운전이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해요. 그것도 길 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수입도 수입이지만 은퇴 후 삶에서 몸이 망가지는 건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때문에 무리해서 일하기보다는 스스로 적정 수준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해가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건 결코 특정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개인 택시가 적성에 맞고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멋진 제2의 직업일 수도 있죠. 다만 막연히 그래도 택시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믿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앞둔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내가 정말 잘 맞는 일을 찾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자 본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 어느 업종이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온몸을 휘감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현실을 살피고 객관적으로 내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여기 언급된 사례들처럼 무작정 뛰어들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혹시 이미 택시나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내 건강이나 재정 상황은 어떨까? 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선택지를 넓게 살펴보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 중인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알아보면 적어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 혹시 지금 개인 택시가 어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간을 길게 가지고 여러모로 실제 수치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할만하다 싶을 때 과감히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길게 보면 2030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인생 이막이잖아요.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다른 시행착오로 모두 소비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